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시켜주고,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의 당시 사위 서창호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이스타 항공의 자회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켜줬다. 이것이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의 줄거리죠. 그런데 이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시켜주고, 또 이상직은 고마워서 보온하는 차원에서 사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청와대와 이상직은 사전에 미리 기브 앤 테이크를 계획하고 그 그림 속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로는 막연하게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로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사위 하나 취업시키려고 그렇게까지 사전에 내가 이거 해주면 네가 이거 해주면 된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 너는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까지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너무 하찮아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로 문재인은 그렇게 거래했던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매관매직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겉으로는 정말로 성인군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쫌팽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직이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희망했다는 것을 그 단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상직은 원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희망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상직이 2002년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당신은 장관보다는 인사청문회가 없는 중진공 이사장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직이 장관직을 희망했다는 것은 무슨 자리든 어떤 자리든 하여튼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희망했는데 막상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유죄 선고 경력이 있으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중진공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 자리를 주기로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청와대 인사 관계자가 임의로 어떤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약속이죠. 근데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한테 그런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정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가 조작이란 이상직이 2002년에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IC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KIC의 시세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만들어서 주가를 공범들에게 줘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대구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주가 조작은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질 범죄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그런 악질 범죄인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한테 당시 중진공 예산이 1년 예산이 5조였다고 합니다. 5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중진공 이사장을 그런 사람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인사입니다. 거래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했으니까 이상직은 아마 문고리를 이제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 가족을 계속해서 챙기면서 문재인에게 빚을 계속 누적시켰던 것입니다. 빚을 누적시키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코가 깨있죠. 코가 깨인 문재인이 온갖 공천 부적격 사유, 그러니까 이상직은 이스타 항공 임금 체불, 업무상 횡령 배임, 선거법 위반, 중진공 이사장 시절 각종 비위,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서 공천 부적격자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그런 공천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결국은 이상직을 전북 전주을에 공천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주게 됩니다. 이상직은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상직은 공천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기어의 공천을, 그것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전북 전주을이죠. 그런 노른자위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낸 데는 문재인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굳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특히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결과
합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밀어붙였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에 관계했던 실무자들이 청와대 실무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사장 후보 검증 대상에 올랐던 인물은 3명이었는데 실무진은 당시 검증 과정에서 이상직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증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적합하다고 보고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실무자는 이상직이 최종 낙점 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적합 건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이상직이 낙점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직을 포함해서 당시 후보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고 또 1명은 중간에 검증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검증을 할 때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은 원래 임원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군 중에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제청에 앞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 비서실의 인사검증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서 검찰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정치 보복이니 뭐니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잔뜩 떠들었는데 아마 들어가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내일입니다. 31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 조국 역시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조국은 문재인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은 이상직 임명 과정뿐만 아니라 문다혜의 태국 이주 전 과정을 꿰뚫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정당 대표인 조국까지 소환하는 것을 보면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이 소환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문재인의 행각을 보면 참 부끄러운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